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소매점의 상권 분석에 대해서 설명할 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매점이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소매점의 매출액이 확연하게 달라지는 부분, 특히 작은 소매점일수록 어떤 영세한 소매점일수록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매출액이 달라지는 부분, 특히 한 60에서 70%까지 입지에 따라서 어떤 매출액을 좌우된다는 그런 속설이 있어요. 그래서 상권 분석이라고 하는 거는 어느 위치에 소매점이 자리 잡았냐에 따라서 매출액 차이가 크기 때문에 어떤 그런 부분으로 상권 분석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위치에 소매점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소매점이 잘 되기도 하고 못 되기도 하고, 물론 어떤 브랜드라든지 어떤 그 소매점이 잘 되는 요소가 어느 위치보다도 어떻게 상품을 구색으로 가지고 있는지, 어느 가격대로 팔고 있는지, 이런 거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만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상당한 영향력을 받기 때문에, 특히 소매점 입지에 따라서 매출액이 60에서 70%는 좌우된다, 그러한 어떤 속설이 있기 때문에 상권 분석이라고 하는 항목은 소매점에서 아주 중요한 항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상권 분석을 어떤 한 학기 동안에 강의를 해야 되는 사항을 여러분에게 1시간에 걸쳐서 상권 분석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두서없이 제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여러분에서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이 상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개념과 상권 분석하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입지의 중요성과 입지의 유형이라고 하는 개념, 이러한 부분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는 시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 온라인 상권이 어떤 중요시되기 때문에 온라인 상권을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떤 그 오프라인에서 상권을 먼저 개념적으로 충분히 이해가 된 다음에 온라인 상권을 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오프라인 상권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권의 정의와 불리는 상권의 정의는, 그러니까 상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점포가 그 점포에서 고객을 유인할 수 있는 지역적인 범위, 그 점포를 이용하는 고객이 어디에서 고객이 오는지, 그러한 고객의 지역적인 범위를 상권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뭐 편의점 같으면 어떤 아파트 단지에 1000세대 아파트 단지에 있는 편의점 같은 경우는 뭐 어떤 그 편의점을 이용하는 그 아파트가 그냥 말 그대로 그 아파트가 상권이 될 수 있겠죠. 그 아파트 고객 이외에는 어떤 그 소매점을, 그 편의점을 이용하지 않게 되니까, 어쨌거나 소매상에 있어서 상권은 가격에 어떤 적정한 가격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어떤 배달할 수 있는 범위, 지역적 범위를 상권이라고 한다. 근데 이제 이러한 어떤 상권을 분류하는 방법에 있어서 어떤 크게 지역적인 상권, 지구 개별적인 상권, 이렇게 어떤 지역을 중심으로 구분하는 방법과, 또 어떤 특정한 점포를 기준으로 해서 그 점포의 고객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1차 상권, 2차 상권, 그다음에 3차 상권, 여기서 3차 상권이나 한계 상권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구분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먼저 계층적에 따른 어떤 우리가 상권이라고 하는 특정 소매점을 이용하는 고객이 올 수 있는 지리적 범위라고 그러는데, 이거 여기에서 계층적 상권 분리라고 하는 것은 특정 소매점 입장이 아니고 어떤 그 지역 전체로 인구 구조에 의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첫 번째는 지역상권. 그래서 지역상권, 지구상권, 개별상권 이렇게 구분하는 방법인데요. 지역상권이라면 하면 서울시 상권, 그다음에 수도권 상권, 그다음에 영남지방 상권, 호남지방 상권, 제주도 상권 이렇게 상권마다 지역마다 어떤 지역 특색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하는 방법. 그리고 지구 상권은 어떤 지역 상권을 조금 더 세분화하는 방법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특정한 서울 시내에서 서울 시내 상권 중에서 서울 시내를 4등분해서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뭐 나눈다든지 이러한 거고. 그래서 서울 같은 예를 들면 도심 상권, 그다음에 강남 상권, 영등포, 청량리. 그다음에 요즘은 이제 부도심들이 많이 말하고 노원이라든지 뭐 이런 외곽 상권들이 많이 발전이 된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개별 상권이라고 하는 특정한 점포를 중심으로 한 상권. 그래서 롯데백화점, 강남점의 상권이라든지 롯데백화점, 노원점 상권이라든지 그다음에 편의점 같으면 편의점에 특정한 아파트에는 어떤 특별한 점포에 GS 노원역점의 상권이라든지 이렇게 특정한 점포에 특정한 점포를 이용하는 고객이 어디서 오는지 그런 거를 팔아가는 것이 개별적으로 상권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고객이 포함 정도에 따라서,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점포를 중심으로 해서 그 고객의 분포를 중심으로 해서 상권을 파악하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 상권이라고 하는 거는 특정 점포에 50에서 70%의 고객이 점유하는 지역적 범위를 1차 상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중교통으로 보통 15에서 30분 이내에 고객이 올 수 있는 경우, 어떤 대형마트라든지 이런 부분 같은 경우를 예를 들자면, 그 대형마트, 하나로마트 양재점이라고 그럴 때, 하나로마트 양재점을 이용하는 고객으로서 하나로마트 양재점의 매출액을 50에서 70%를 차지하는 어떤 지역인데, 그 지역을 1차 상권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알겠지만 주로 강남구, 서초구 이런 정도가 어떤 대중교통으로 15에서 30분 정도 걸릴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을 1차 상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2차 상권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어떤 하나로마트 양재점 같으면 강남 지역에 있는 상권이 되겠죠. 그래서 1차 상권 애각에 위치하면서 점포 이용률이 20에서 30%, 그러니까 2차 상권까지 하면은 한 90%에서 95%까지 고객이 있는 것을 1차, 2차 상권이라. 그다음에 3차 상권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거의 오지 않지만 외곽 상권을 3차 상권이라고 합니다. 고객 구성비로 하면 5% 정도의 범위 하나. 그러면 하나로마트 양재점 같으면 과천 고객이라든지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1차, 2차, 3차 상권을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는 뭐냐? 이건 뭐냐면 이제 어떤 온라인, 그러니까 온라인이 요즘같이 대세인 상황에서 또 개별 고객의 마케팅 가능한 상황에서는 별 의미가 없지만, 어떤 오프라인에 점포가 있으면서 어떤 광고라든지 마케팅을 할 때 3차 상권까지 모든 고객들에게 광고를 한다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어떤 점포의 60에서 70%까지를 점유하는 강남구에만 집중적으로 광고를 하게 되면 강남구 고객들이 어떤 이용하는 어떤 이용도를 높여서 핵심적인 고객의 마케팅을 하는 그런 부분으로서 되기 때문에 이렇게 1차, 2차, 3차 상권. 그래서 마케팅 세그멘트하고 관계되는 거죠.
고객을 좀 세분화한다. 그런 개념으로 어떤 1차 상권, 2차 상권, 3차 상권으로 나눠서 고객, 1차 상권 고객에게 어떻게 마케팅을 할지, 2차 상권은 또 어떤 마케팅을 할지, 뭐 이러한 부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상권을 분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장 큰 목적이. 상권에 따라서 또 상품 구색이 다르다. 이건 뭐냐면 고객이 상권에 따라서 어느 상권에 점포가 위치하냐에 따라서 고객이 다르니까 그 고객에 적합한 상품을 갖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예를 들자면 GS25를 운영한 GS25를 세개 점포를 운영하는 어떤 점주가 있다면 그 점주의 점포가 세 개다면 그 점포가 또 같은 GS25를 운영하더라도 동일한 상품을 취급하는 게 아니라 각각 다르게 상품을 취급한다는 거죠. 다른 종류. 왜냐면 편의점 같은 경우에 취급하는 품목이 개별 점포에 한 1,400에서 1,600까지의 어떤 아이템을 취급하는데 매장 면적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관광지에 있을 때는 관광용품을 중심으로 그 다음에 오피스가 가에 있어서는 오피스에 필요한 상품 위주로 상품을 갖추는 거고 그 다음에 아파트에 촌에 있는 천세대 아파트 단지에 있는 편의점은 아파트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매장이 보통 편의점이라는 게 15평에서 25평 내외로 있으니까 어떤 취급할 수 있는 상품이 한정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점포의 위치, 상권의 특성에 따라서 MD를 차별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식품이라든지 생필품 뭐 이런 것들이 상권에 따라서 다른 수요가 있으니까 어떤 우리 점포를 이용하는 주요 고객이 어떤 연령대가 있는지 또 어떤 오피스 원룸촌에 있으면 혼밥 쪽이 많으니까 그런 어떤 싱글 세대 위주로 아니면 아파트촌에는 이제 생활 필수품 위주로 뭐 상품을 갖춰놔야 매출이 일어나는 거니까 그다음에 서로 상권이 뚜렷해야 어떤 전략을 세울 수 있는 관광지에 적합한 상품을 구성할 수도 있는 거죠. 오피스텔에 적합한 오피스텔촌에 적합한 상품을 구성하는 거. 아파트촌에 적합한 상품을 구성을 해야 되만 매출이 일단 매장은 뭐 15평에서 25평으로 편의점이라는 것이 한정이 됩니다. 편의점이라는 게 말 그대로 편한 어떤 로케이션으로서 25에서 50m 반경에 이용하는 그 어떤 고객을 중심으로 해서 영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반경 50m에 주로 뭐 물론 유동 관광지 같은 경우는 그 관광지 온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영업을 하는 거지만 그래서 그 고객들이 누구냐에 따라서 어떠한 상품을 팔지가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상권의 특성에 따라서 상품 구성이 달라진다. 이러한 사례를 여러분들에게 이제 편의점의 사례를 가지고 설명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상권 분석의 기법. 상권 분석을 그러면 왜 하느냐. 그러니까 상권 어느 지역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매출액이 좌우가 되기 때문에 신규 창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어느 자리에 점포를 출점을 해야 매출액이 높을 것인지 그러한 관점에서 상권 분석이 필요한 거겠죠. 그다음에 또 기존 점포를 운영하는 사람은 고객들이 우리 상권에 있는 고객들이 주로 누구인가 그리고 우리 점포를 이용하는 고객이 어떠한 고객들인가 1차 상권 고객은 누구인가 이런 걸 파악해야만 어떤 우리 점포에 취급하는 상품을 다르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용도에서 상권 분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규점을 창업을 하는 사람도 상권 분석이 필요한 거고 어느 위치에 점포를 출점할 것이냐
또 기존의 점포를 운영하는 사람은 매출액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상권 분석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거를 좀 정리하면 점포에 예상 출점한다고 그럴 때 새로운 점포를 출점한다면 거기에 출점지의 예상 매출이 얼마나 여기다 점포를 개설하면 100만 원 이렇게 나는 편의점 같은 경우에 200만 원 일으킬 것인지, 그 다음에 상권 내 소비자의 어떤 분포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소비자의 어떤 소득 수준 이런 걸 파악함으로써 어떠한 상품을 할 거냐. 근데 이제 뭐 편의점을 딱 하니 편의점을 어디다 개설할 건지도 중요하지만 내가 여러분이 노원에서 여러분이 뭐 어떤 특정한 소매점을 개설한다고 그럴 때 뭐 어떤 여기서 노원에서 여러분들이 개설한다고 그럴 때 이렇게 옆에 주위에 뭐 편의점도 어떤 편의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다 조사해서 이 상권에는 생선 가게가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생선 가게를 내가 하나 창업을 해야겠다. 이런 측면에서도 상권 분석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기존에 영업을 하고 있는 점포에서는 수요 예측이라든지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 상권 분석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 상권 분석 시에 고려되는 사항은 뭐냐면 인구 규모와 특징.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편의점을 개설한다고 그러면 뭐 노원구 뭐 상계 10도에 편의점을 개설하면 상계 10도의 인구는 어떻게 되는 건지 이런 부분이 되게 중요하니까. 그리고 또 편의점이라고 하는 거는 뭐 반경 뭐 50에서 100m의 내 유동 고객이라든지 인구가 얼마만큼 되느냐에 따라서 편의점이 잘 되고 안 되고 승부가 되니까 인구 규모가 되게 중요하는 거예요. 경제적 기반, 소득 그 지역의 소비자의 소득 수준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노동력 획득 가능성이 뭐냐면 관광지 같은 데에 편의점 같은 걸 개설했을 때는 관광객은 오지만 거기서 일할 사람은 또 일할 사람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종업원을 잘 구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경쟁점이 있는지. 그러니까 장사가 여러분한테 뭐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장사가 잘 된다 안 된다 기준이 여러 가지 기준이 있지만 경쟁점보다 더 장사가 잘 되는 게 상당히 중요한 기준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예로 자기 아들이 아빠 90점 맞았어요. 그러면은 그렇다면 잘했다. 그러다가 친구는 몇 점 맞았냐 그러면 친구는 100점 맞아. 그러면 좀 그렇다한 그 비교가 공부를 못한 게 되잖아요. 그리고 저는 70점 맞았습니다. 그러는데 70점 맞아 그러면 공부를 뭐 점수를 공부를 못한 거가 되지만 그럼 친구는 몇 점 맞았느냐? 친구가 40점 맞았다. 친구들은 다. 그럼 공부를 잘한 거 같아요. 그런 것처럼 경쟁 관계에서 내가 1번점이 되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다음에 공급 원천과의 접근성.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점포를 개설했으면 그 원료 상품을 공급받아서 고객들한테 판매해야 되는데 상품 공급이 제대로 될 수 있는지. 그다음에 점포 입지 획득 가능성. 이건 뭐냐면 좀 어려운 말인데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옆에 경쟁점이 있으면 바로 옆에 좋은 자리에서 매출액이 저기다가 편의점을 내면 잘 될 수 있지만 이미 다른 점포들이 다 점령하고 있어서 점포를 개설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점포를 출점을 하려도 점포가 없는 거죠. 아니면 그게 점포가 낼 수 없는 이치가 있는 전부 다 뭐
어떤 아파트 단지 1000세대인데 상업시설은 딱 점포는 2개밖에 없는데 이미 2개가 하나는 편의점, 하나는 세탁소 이렇게 있을 때 추가로 출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뭐 촉진이라든지 마케팅이 가능한지, 규제 이런 거 이제 거리 제한 같은 것들, 어떤 특정한 점포를 편의점 같은 것도 개설하는데 담배권이라는 게 있어서 50m 이내에는 담배 허가를 안 내주는 거예요. 그런데 편의점에 있어서는 담배 매출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담배 허가권이 없으면은 편의점을 개설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상권 분석 시는 이러한 것들을 고려해서 상권 분석을 해야 된다 이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상권 분석을 실질적으로 기술적인 방법, 규범적인 모형, 확률적인 모형 이런 3가지 방법이 있는데 뭐 선생님은 일단 체크리스트 방법이라고 해서 이거는 주로 이제 기술적인 방법이라고 하는 건 정성적인 방법이라는 거죠. 정성적인 방법. 그래서 상권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이렇게 추려서 상권의 입지 특성이라든지 고객 특성이라든지 상권 경쟁 구조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노원역에다가 뭐 롯데리아와 같은 햄버거 가게를 내려고 그러는데 노원역의 입지 특성은 어떻고 노원역의 고객 특성은 없고 그러니까 또 햄버거 가게를 내려고 하는데 이미 롯데리아하고 뭐 맥도날드, 버거킹 이런 것들이 있어서 내가 일단 그 수제 햄버거 가게를 내려고 할 때 문제가 뭐 어떤 그 실익이 없다 이런 부분을 뭐 좀 판단을 해보는 거죠. 규범적 모형이나 중심지 이론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한 지역 내의 상업 중심지가 포괄하는 상권의 규모는 그 도시의 인구에 비례한다. 뭐 어떤 맞는 얘기죠. 상권은 그 도시의 인구 그러니까 서울의 인구가 뭐 서울의 인구가 1100만 정도 뭐 이렇게 된다고 수도권까지 하면은 지금 우리나라 인구가 반이는 2000만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인구 그러기 때문에 수도권에서 모든 것이 집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도권의 상권이 발달되는 건 인구가 수도권에 집중하기 때문에 수도권의 상권이 발달하는 거라는 거죠. 그런 것을 이제 제일 먼저 제시한 사람이 어떤 독일의 크리스탈라라는 사람이 이제 제시를 한 건데 상업 중심지로부터 중심 기능을 제공받을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배후 상권의 모양은 정육각형이라는 거죠.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잘 아면 이 각각 이렇게 지역 상권이 있고 지역 사건이 있다고 이렇게 이론적인 거예요. 이렇게 예를 들어봐요. 그러면 여기는 여기 중심지에서 이렇게까지 거리 빈칸이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 원형의 도시로 한다면 여기까지의 거리와 여기까지 이 원가의 거리에 중복상권이 중복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상권이 이렇게 됐다고 그러면 여기만큼 비어 있잖아요. 그래서 중심지 어떤 도시가 있을 때 이렇게 정육각형으로 이렇게 있다고 그랬을 때는 어떤 그 배우지가 비지 않는다는 거죠. 이제 이론적으로. 그래서 배우지와 안결형. 그러니까 중복되거나 비지 않은 어떤 상권이라는 거죠. 이론적인 얘기예요. 이거는 꼭 이런 상권이 있을 수가 있는 건지 이런 다른 얘기고 이론적으로 이거는 어떤 중복되지가 않는다. 그래서 이거를 말하면 중심지 기능의 최대 도달거리 여기 어떤 최대 도달거리가 수요 충족거리가 일치하면서 중복되지도 않는 거리다. 그래서 이렇게 도시가 이렇게 발달되면 이 도시도 발달하고 이 도시도 발달하고 이 도시도 발달하고 이 도시도 발달하고 이렇게 되겠죠. 똑같은 조건이라면. 근데 이렇게 하면 여기 경기가 있으면 이쪽 사람은
여기 가운데 있는 사람은 여기도 갈 수도 있고 여기도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은 이리 가는 거고 여기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하는 거고 고객이 중복 고객이 없다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어떤 그래서 여기서 중심지 이론이라고 하는 부분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한 지역 내 상업 중심지가 포괄하는 상권의 규모는 그 도시의 인구 규모에 비례한다. 도시의 인구 규모에 비례해서 상권이 커지는 것이다. 상권이 발달하는 것이다. 이러한 부분을 여러분이 이해하면 되겠어요. 확률적인 모양은 뭐 서울 시내에 롯데백화점, 강남점이 있고 어떤 영등포점이 있고 노원점이 있다고 그럴 때 예? 서울시 인구 중에서 강남점에 이용할 확률, 노원점에 이용할 확률, 영등포점에 이용할 확률을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서울 시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네, 좀 이해가 좀 덜 가니까 만약에 강남구에 그 강남구에 롯데백화점, 강남상권에 롯데백화점, 강남점이 있고 그다음에 고속버스 터미널이 있는데 신세계 백화점, 강남점이 있는데 그러면 강남구하고 서초구 구민이 신세계 백화점 강남점에 가야 될 확률, 롯데백화점 강남점에 고객이 갈 확률을 다른 여러 요인을 배제하고 이론적으로 했을 때 그 확률이라고 하는 거는 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어떤 그 점포를 이용할 확률이 많다라는 부분. 첫 번째는 거리 어떤 특정한 점포를 이용할 확률은 거리에 관계되는 거다. 거리. 상식적인 얘기예요. 거리가 가까우면 그 점포를 자주 간다. 두 번째는 그 점포의 크기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점포를 갈 확률이 많다. 점포가 작으면 덜 가고 크면 그 점포에 갈 확률이 크다는 거예요. 근데 거리는 가까우면 자주 가고 멀면 못 가니까 거리는 멀어질수록 반비례하는 거죠. 그래서 확률적 모형의 어떤 핵심은 그 특정한 점포를 이용할 확률이라고 하는 거는 특정한 점포를 이용할 소매점의 특정한 점포를 이용할 확률이라고 하는 거는 거리에 반비례한다. 거리가 가까우면 가고 거리가 멀면 자주 못 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점포의 크기가 크면 그 점포를 갈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작으면 그 점포에 이용할 확률은 적지만 점포의 크기가 크면 그 점포를 이용할 확률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거를 어떤 대표적으로 거리에 반비례하고 점포의 크기에 비례한다는 부분을 결론적으로 설명하는 것인데 이 부분을 이야기하려면 확률적 모형은 한 상권 내에서 특정 점포가 고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소비자의 점유, 소비자의 흡입률은 점포까지의 방문 거리에 반비례하고 해당 점포의 매력도, 그러니까 크기에 비례한다는 가정에서 출발한다는 거죠. 확률적인 모형은. 그리고 한 상권 내의 특정 점포가 끌어들일 수 있는 소비자의 점유율은 해당 점포의 매력도에 의해 결정된다. 매력도라고 하는 것은 물론 꼭 점포의 크기만의 매력도는 아니지만 점포가 크면 클수록 어떤 고객들을 확 빨아들일 수 있는, 왜냐하면 점포가 크다면 여러 가지 많은 브랜드를 유치할 수가 있잖아요. 선택의 폭이 넓어지잖아요. 그래서 매력도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해당 상권 내 경쟁 점포들에 대한 소비자의 지출 패턴이나 소비자의 쇼핑 패턴을 반영함으로써 특정 점포의 매출액과 상권 규모의 정확한 예측을 가능하게 한다.
그래서 확률적인 모양은 결론적으로 어떤 특정 점포에 소비자가 갈 확률이라고는 그 특정 점포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가까우고 뭐느냐. 가까우면 덜 가고, 가까우면 많이 가고, 멀면 못 가는 거죠. 어? 아주 상식적인 가설에서 출발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점포의 크기, 매력도의 크기에 따라서 어떤 결정이 된다는 거죠. 확률적 모형은 에 따라서 그 상권이 결정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거리에 거리에 반비례하고 점포의 크기에 비례한다는 어떤 이론을 만든 가장 대표적인 학자가 이제 허프라는 분이 이야기를 해서 허프 모형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여기에서는 뭐 어떤 허프 모형이라고 하는 개념만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소비자의 특정 점포에 대한 매력도는, 그러니까 그 점포를 이용할 수 있는 효용, 그 점포를 이용하는 고객의 크기는 점포의 크기와 점포까지 거리에 의해서 좌우된다. 즉 소비자의 점포에 대한 효용은 점포 매장 면적이 클수록 증가하고 점포까지 거리가 멀수록 감소한다. 아주 상식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포까지 거리가 멀게 되면 그 점포를 이용하지 않을 확률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점포가 가까우면 아무래도 뭐 출근하면서 퇴근하면서 들릴 수 있는 거예요. 가까우니까 자기 집에서 가까우면 그 점포를 이용할 수 있는 확률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스타벅스 여러 점포가 있지만 그 스타벅스 여러분들이 이용하는 스타벅스의 점포가 여러분들이 어떤 학교에서 가까운 점포이거나 여러분 집에서 가까운 점포이거나 하면 이용할 확률이 많아지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특히 점포가 크면 클수록 이용할 확률이 많아진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동의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일단 그 점포를 이용할 확률 모형에서 그 상권을 파악하는 거다. 그래서 스타벅스 어떤 특정 매장의 상권의 크기는 그 점포까지 거리, 고객들과의 거리와 그 매장 점포가 얼마만큼의 크고 작음에 따라서 그 스타벅스 점포의 상권이 달라진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거죠. BC카드가 이제 사례 하나는 BC카드가 소비 트렌드와 상권 분석 서비스를 어떤 의해서 고도화한다. 이 얘기인 거예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CCTV에 의해서 우리 소비자들의 동선이나 정보가 상당히 노출되는 것처럼 우리 소비자들의 카드 정보에 의해서 우리의 어떤 신분, 우리의 고객 정보가 축적되고 빅데이터로 해서 축적이 되니까 그 가장 큰 그 막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는 BC카드가 그러한 부분을 상권 분석이라는 빅데이터를 가지고 상권 분석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시스템도 구축하고 제공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BC카드 빅데이터로 인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컨설팅도 하고 어떤 융합 분석도 하고 어떤 여러 가지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일단 그 카드 정보가 실질적으로는 고객 정보와 어떤 특정한 개인 정보를 제외한 어떤 그런 부분의 빅데이터로서 역할을 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맛집 검색 같은 거 이런 거 보면 카카오 맵 같은 것들도 실질적으로 카드 정보를 기본으로 해서 그 장소가 그 어떤 기반이 되는 거죠. 여러분 카카오 맵은 뭐 다 알고 있잖아요. 거기에 여러분 카카오 맵이 지도 서비스인데 거기에 어떤 마이크로도 되잖아요. 거기에 어떤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한 지역에 가서 노원구 맛집 이렇게 말하면 검색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맛집이 검색이 되는데 그것들이 다 카드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나오는 거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어떤 카드사의 그 어떤 데이터 정보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게 빅데이터로 쌓여서 고객 분석으로 되는 경향이 많다.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소매 입지의 중요성과 입지 유형. 소매 입지의 중요성은 뭐냐면 어느 입지에 소매점의 입지에 따라서 많게는 60에서 70%까지 매출액이 결정된다라는 어떤 그런 거가 있는 것처럼 소매점은 그 이치에 따라서 매출이라든지 이익이 좌우되기 때문에 점포의 이치는 사업의 성공 여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떤 어느 자리에 소매점이 있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롯데백화점의 광고가 옛날에 보면 넓은 매장, 편리한 교통, 편리한 교통, 넓은 매장. 그래서 지하철에 연결되어 있는 이런 부분에 어떤 소매점에 입지를 하고 있는 거죠. 그건 뭐냐면 어느 자리에 입지하느냐에 따라서 매출액이 좌우되기 때문에. 그래서 입지라고 하는 부분은 소매 점포가 있는 지리적 조건으로 일반적으로 상권의 크기, 교통망, 고객층, 점포 지세 및 지형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로케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특정 점포가 어느 로케이션에 있느냐에 따라 롯데백화점 본점이 소공동, 을지로 있고요. 그다음에 잠실점이 잠실역, 영등포점이 영등포 역사 이렇게 있는 것처럼 어느 자리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매출액이 달라요. 물론 요즘에는 이제 온라인이 발달돼서 온라인으로 인해서 좀 특별히 어떤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거, 제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거는 맛집이라고 소문나면 조금 멀리 있어도 찾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양주에 있는 그 용암리 막국수라고 하는 그 집은 상당히 뭐 어떤 거의 산속에 있어요. 어떤 막국수집이. 그런데 거기 가면 항상 거의 평일날 가면 어, 줄 서서 식사를 해야 되는, 특히 점심시간 같은 거. 그런 부분은 이제 조금 다른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소매 입지별 유형은 산업별 입지가 있다. 그래서 상업 입지, 산업 입지, 공장 입지, 농업 입지인데 이 부분은 좀 제외하고 상업 입지만 좀 설명하면 상업 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 그래서 상업지라고 그러죠. 보통 그래서 상업 입지라고 해서 상업 활동, 그러니까 번화가 입지가 상업 입지인데 이 부분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면 됩니다. 근린 생활, 근린 입지라든지, 그다음에 두 번째 노면 독립입지라고 하는 거는, 노면 독립입지라고 하는 거는 좀 딱 핵심적으로 나홀로 어떤 그 점포가 개설되어 있는 경우, 응? 그러니까 요즘에는 도시가 발달하니까 외곽에 프리미엄 마켓, 프리미엄 아울렛들, 여주 뭐 채시라든지, 응? 뭐 이런 아울렛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파주의 아울렛이라든지 이런 부분처럼 특정한 벌판에 뭐 이렇게 점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노면 독립 입지라고 하는데 여러 업종의 점포가 한 곳에 모여 있는 군집 입지와는 다르게 전혀 점포가 없는 곳에 독립하여 점포를 운영하는 형태다. 이거는 이제 장점이 경쟁이 없고 뭐 가격이 싼 거죠. 점포 입주 비용이. 단점은 고객 유인하기는 어렵다. 그 대신 가격 홍보 서비스 이런 것들을 차별화해야 하기 때문에 또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단점은. 장점은 이제 점포를 구축하는. 그래서 이제 할인점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쇼핑센터 이런 부분들이 교외형 쇼핑센터 이런 부분은 이렇게 노면 독립입지라고 하는 어떤 데서 오픈을 하기도 한다는 거죠. 세 번째는 복합 용도 개발 지역이다. 이거는 이제 어떤 뭐 타운과 같은 롯데타운이라고 뭐 한다든지 이렇게 얘기하면 롯데타운이라면 롯데백화점, 호텔, 그 다음에 시네마 뭐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같이 복합으로 개발하는 부분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복합 건물에 다양한 용도, 쇼핑센터, 또 호텔,
뭐 컨벤션 센터 등을 복합적으로 결합시키는 거. 이런 것들이 복합 개발 지역에 있는 부분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그런 거가 있다라는 부분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쇼핑센터라고 하는 개념. 여러분, 쇼핑센터라고 하면, 예, 롯데백화점, 어떤 소공점에 있는 본점에 보면 롯데백화점 본점이 나오는 거, 롯데 쇼핑센터, 롯데 쇼핑센터라고 이렇게 명명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개념은 아니고 쇼핑센터라고 하는 건 도심 지역의 소비자들이 교외로 이전하면서 전문적인 개발업자에 의해서 지역 상황과 수요 분석을 통해 규모라든지 레이아웃, 점포 구성 만족 등이 계획적으로 개발, 관리, 운영되는 집합형 소매점을 쇼핑센터라고 한다. 그래서 입지 형태에서 도시명, 그러니까 롯데백화점 소공점은 도시명 쇼핑센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교외형 쇼핑센터는 어떤 교외에, 네, 있는 쇼핑센터. 그리고 규모에 따라서 분류하게 되는데, 근린형 쇼핑센터라고도 하고, 이제 이거는 아파트 중심, 아파트, 어떤 주거지에 있는 뭐 슈퍼마켓, 드럭스토어, 뭐 이런 것들이 몰려있는 쇼핑센터를 말하는 거고, 지역형 쇼핑센터라고 하는 거는 뭐 백화점, 뭐 슈퍼마켓 이런 것들이 몰려있는 지역, 뭐 청량리 지역 쇼핑센터, 커뮤니티형 또 쇼핑센터라고 하는 거는 다양한 유형의 소매점포들로 구성되는 어떤 그 지역 상권의 어떤 지역 상권이 되겠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상권정보 시스템이라고 하는 어떤 그 앱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이 예, 창업이라든지 점포를 운영하면서 상권 분석을 통해서 점포의 창업과 그다음에 점포의 활성화를 도움을 주고자 정부의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상권정보 시스템이라고 하는 그 앱을 개발했는데, 시스템을 개발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회원가입 없이도 간편 분석이라는 걸 할 수도 있고, 회원가입을 해서 뭐 간단한 절차를 하면 상세 분석이라고 하고, 레포트가 한 15에서 20페이지, 그 지역의 고객 특성은 어떻고, 경쟁 상황은 어떻고, 그 다음에 그 소득 수준은 어떻고, 뭐 유동 고객은 어떻고, 뭐 어떤 고객 분석, 경쟁 분석 이런 부분을 포함한 상권 분석을 종합적으로 하고 해서 리포트를 제공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활용하는 부분이 많아졌다. 이런 부분을 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는 걸로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좀 요점을 정리하면, 상권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점포가 고객을 유입할 수 있는 지역적 범위를 말한다. 지역적 범위를 말한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고객이 어느 지역에 있느냐에 따라서 1차 상권, 2차 상권, 3차 상권이라고 하는데, 1차 상권이라고 하는 특정 점포를 기준으로 해서 60에서 70%가 오는 지역의 범위를 1차 상권이라고 하고, 2차 상권은 이제 한 90%까지 누적으로 하는 것을 1, 2차 상권이라고 하고, 3차 상권은 그 이의 상권인데, 이제 교통을 기준으로 하고 하면은 1차 상권이라고 하면은 뭐 차로 15에서 30분 이내에 올 수 있는 거, 2차 상권은 1시간 이내에 올 수 있는 거. 그리고 이제 이거는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기준이고, 어떤 작은 뭐 롯데리아라든지 이런 특정한 작은 지역의 1차 상권이라고 하는 거는 도보로 15분 이내에 올 수 있는, 10분 이내에 오는 거는 1차 상권, 2차 상권은 15분에서 30분 도보 기준으로, 3차 상권은 그 이에 이렇게 하는 것인데, 실제로 고객이 어느 지역에서 고객이 오느냐를 중심으로 해서 1차 상권, 2차 상권, 3차 상권으로 구분한다. 근데 이렇게 나누는 거는 고객을 세그멘테이션해서 마케팅, 홍보 이런 거를 다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누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상권 분석을 하는 이유는, 상권 분석은 하는 이유는
출점할 때 신규로 출점하는 사람도 어느 지역에 출점하느냐에 따라서 예상 매출에 대한 추정, 소비자의 특성 이런 걸 파악해서 출점해야만 사업이 잘 되는 거고, 또 기존 점포를 운영하는 사람도 상권 분석을 해야만 기존 점포의 어떤 개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내가 고객들의 수준과 고객들의 특성에 걸맞는 내가 같은 어떤 업종을 하더라도 고객의 특성에 적합한 상품을 어떤 구축해야만 매출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상권 분석을 하는 것이다. 상권 분석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어떤 정성적인 방법을 해서 체크리스트라든지 설문조사 뭐 이러한 방법이 있을 수 있고, 그 대신 나머지는 이제 확률적인 모형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확률적인 모형은 어떤 특정 점포에 올 수 있는 확률이라는 것은 특정 점포를 이용할 수 있는 이유라는 것은 거리가 가까우면 자주 갈 수 있는 거죠. 그 점포가 크면 클수록 자주 갈 수 있다.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거리에는 반비례하고 점포 크기는 비례해서 그 점포에 이용할 확률이 달라진다는 개념. 이 개념을 좀 이거가 있는 것인데, 이 개념을 이해하는 사람이 허프라는 부분이 처음으로 이야기를 했다. 이런 정도 이해하면 되겠고요. 입지의 중요성은 입지에 따라서 그 매출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 이제 여러분에게 시스템상으로서 상권 분석을 하는 실제로 시스템은 이제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하는 상권정보 시스템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과 여러분의 이제 여담으로 여러분들이 맛집 같은 거를 먼저 실생활에 필요한 어느 지역의 특정한 지역에 갔어요. 맛집이 필요하다 그러면 카카오맵을 다 있잖아요. 카카오맵을 봐가지고 맛집 검색을 하면은 그것이 카드 정보를 데이터로 해서 서열화 비슷하게 막 매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객이 많이 이용하면 이용할수록 그게 맛집일 확률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맛집을 한번 이용을 하는 것이 여러분이 상권 분석 강의를 들은 어떤 의의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